오늘은 이제 가을 무덤 제망매가라고 하는 시를 설명을 할게요.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 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망매가, 월명사의 제망매가의 연계 시로서 학습 활동에 나왔던 시예요. 근데 이 시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시예요. 일단 내용적으로 조금 잘 파악이 안 돼서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시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쇼츠로 올려놨으니까 한번 그 쇼츠를 보는 게 내용 파악에는 분명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 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시에서는 화자가 처음에 막 누이를 부르잖아요. 누이야, 누이하고 부르면서 누이 무덤에 술을 붓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누이가 이제 죽었으니까 누이에 대한 그리움이나 또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심정, 또 그 안타까움, 그러면서 누이하고의 과거도 생각하면서 그 둘이 되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를 회상을 하고 그 회상이 끝난 후에는 누이의 무덤에 술을 딱 뿌리면서 누이의 영혼과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면서 끝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 파악이 어려운 친구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쇼츠에서에 있는 그림을 보고 한번 이해를 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목부터가 가을 무덤 제망매가예요. 우리 가을이 주는 어떠한 그 분위기, 애상적인 분위기하고 좀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가을하면 낙엽이고 낙엽하면 하강적 이미지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죽음과 애상을 생각하게 해요. 또 제목이 벌써 제망매가요. 제망매가. 월명사의 제망매가하고 똑같이 죽은 누이의 누이의 죽음을 추모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누이야 하고 딱 시작을 했어요. 자, 누이야. 청자가 누이구나. 자, 누이야 부르는 건 돈어법이구나.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이야라고 부르지만 누이가 대답을 할 수는 없어요. 누이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일 뿐이에요. 대화체가 될 수 없죠. 답이 없으니까. 네 파리한 얼굴에 그랬어. 벌써 얼굴이 좀 파리하다라고 하는 건 그렇지. 누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술을 철철 부어주랴. 자, 얼굴에다 술을 붓는다라는 행위는 그렇지. 누이의 어떤 죽음을, 명복을 빌어주는 제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행위예요. 자, 시리도록 허연 그랬어. 지금 시리도록 허옇다라는 건 이 사람이 보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시리도록 허옇다라고 하는 시각적 심상을 시리다라고 하는 촉각적 심상으로 그치 이동을 시켰죠. 그러니까 공감각적 심상이 되겠죠. 내가 봤을 때 시리도록 허연 이불을 덮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의 가을에 그랬어. 영화의 가을에 굉장히 추운 거죠. 춥고 가을이라고 하는 그 쓸쓸함. 이걸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죠. 지금 나도 좀 쓸쓸하고 마음이 시리다라는 거야. 가을에 망초꽃 이불을 곱게 덮고, 동생이 망초꽃 이불을 덮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무덤을 비유한 거겠죠. 당연히. 이거를 곱게 덮고 웬 잠이 그리도 길더냐. 자, 잠이 길다라고 하는 거 역시도요. 누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지금 잘 보면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종결 어미가 전반적으로 뭐뭐 하더냐, 뭐뭐 하랴 라는 식의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여야 돼요. 자,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리법도 되고 동생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잖아요. 근데 답이 없으니까 서리겠죠. 그렇죠? 서리법도 되면서 아, 동생에게 계속 말을 걸고 있구나. 그리고 또 얘가 반복되니까 운율이 형성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웬 잠이 그리도 길더냐 그랬어. 자, 3년 풀씨마자 피해서 날아간대요. 나르는 푸석이는 이 자리에 아, 누이가 누워있는 자리니까 역시 얘도 죽음을 의미하겠죠. 이 자리에 빛바랜 단발머리로 누이가 누워있어요. 역시 얘도 누이의 죽음을 의미하겠죠. 이제 머리가 빛이 바랬으니까 죽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누워있느냐. 자, 엉클어진 가슴 몇 조각을 꺼낸대요. 자, 이게 누구 거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화자의 가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화자의 가슴이 엉클어져 있다는 건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한 심경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몇 조각 내가 꺼냈어요. 내 이 슬픈 마음을 다시 설명하자면 슬픈 마음을 꺼냈다라고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거겠죠. 꺼내어서 딱 이걸 꺼내서 껄끄러운 네 뼈다귀. 자, 네 뼈다귀가 좀 껄끄러워요. 동생의 뼈다귀가 껄끄럽다라고 하는 거는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껄끄럽겠죠. 이것과 악수를 하면 악수를 해. 어쩔 수 없잖아. 동생이 죽었으니까. 딱딱 부딪는 이빨 사이로 내 이빨 사이로겠지. 그래서 내 이빨 사이로 어머님이 물려주신 푸른 피가 배어나온다. 아, 푸른 피가 엄마가 물려주신 거야. 이게 배어나온다고 했으니까 아, 나하고 누이는 혈육 관계구나. 제망매가에서 말하는 한 가지와 다를 바가 없구나. 이 푸른 피가 배어나온다. 근데 피가 푸른색이라고 하는 거 조금 이상하잖아요. 우리 피는 붉은색인데. 그럼 왜 푸른색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 혈육을 잃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한 색이자 푸른색 하면 좀 슬픔이랑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화자가 가지는 어떤 한의 이미지를 색깔로 이렇게 보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배어나온다. 아, 아까 제가 누이를 생각하면 여기까지 보잖아. 그럼 누이를 생각하면 누이에게 지금 제사지냐 술도 부어주고 너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자고 한탄도 했다가 얘가 무덤에 누워있는 거 생각도 했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푸른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뭔가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다가 아 이제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과거를 딱 회상하는 거야. 누이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과거 생각하겠지. 그쵸? 과거에 물구덩이 요란한 비줄기 속을 근데 무슨 과거가 어린 시절일 텐데 막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배경이 비가 막 내리고 있고 그 구정물 계열물을 뛰어 건너 여기를 막 뛰어간다는 거는 행복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뭔가 조금 되게 급박해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 그쵸? 외라서 그리도 숟가락을 움켜쥐고 눈물보다 짭짤한 설움을 빨았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숟가락 치고서 이 숟가락에 뭐 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눈물보다 찝찝한 설움을 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둘의 어린 시절이 풍족하고 행복했던 게 아니라 굉장히 가난했고 그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았었어, 이 어린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볼게요. 아침은 항상 우리 뒤편에서 솟아난대요. 이게 되게 역설적인 얘기예요. 왜 역설적이냐면 아침은 항상 우리 뒤편에서 솟아났다는 얘기는 사실 솟아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가 솟아나지 않았냐면 아침은 희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우리 뒤편에서 솟아난대. 우리보다 더 뒤늦게 솟아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인 거야. 솟아나지 않았는데 솟아났다고 했기 때문에. 왜냐면 아침이 희망이거든요. 희망. 이게 솟아나지 않았는데 솟아났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희망이 없었던
과거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죠? 맨발로도 아프지 않았던 산길을, 오타가, 미안해요. 오타가 있네요. 산길에는 버려진 개암. 그러니까 개암이 그런 거예요. 뭐 산 열매 같은 거. 근데 이게 버려졌어. 도토리, 반쯤 씹힌 칡, 전부 다 좀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질척이는 뜬물 속의 밥덩이처럼. 이건 전부 다 오누이를 얘기하는 거야. 나하고 여동생 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치 개암, 도토리, 칡, 밥덩이처럼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쓸모도 없고 서럽고 가난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린 이것처럼 부딪히며 하악으로 떠내려갔대요. 하악으로 끝없이 떠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희망도 없고 하구가 이제 하강적 이미지거든요. 계속 떠내려가는 그런 바닥 인생이었던 거예요. 바닥. 그렇죠? 이렇게 떠내려갔음에라. 되게 힘들었어. 자, 우리는 모를까 봐 한번 더 설명해. 신경을 앓는 중풍병자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얘들아, 중풍병자라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걸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우린 태어나면서부터가 되게 가난하고 힘겨웠어. 앞에서 우리가 그 개암이나 도토리, 칡, 밥덩이라고 표현했지만 모를까 봐 한번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태어났어. 우리 희망 없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신에 땀방울을 비늘로 달고 살 정도였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쉰 목소리로 어둠과 막 싸웠던 거야. 어둠과. 어둠도 어려운 현실이에요. 어려운 현실과 매번 싸웠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어린 시절은 우리하고 달라서 행복한 게 아니라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편안히 누운 내 누이야 그랬어. 이제 누이는 이 힘겨웠던 삶을 끝나고 그렇지 편안히 누워있는 거야. 사실 편하지는 않겠지만 누이의 죽음을 생각하면 편하지는 않아. 그런데 그냥 편안히 누운 누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죽음을 어떻게 보면 인정했다, 수긍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요, 경우에 따라서 학교에서 체크를 해주면 사실 누이가 이게 죽어서 어려운 상황에선 벗어났지만 그래도 사는 게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치? 개통밭에 굴러도 사는 게 이승이 낫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를 반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반어로 볼 수도 있어요. 편하지 않은 거죠. 죽었으니까. 내 누이야. 네 파리한 얼굴에 술을 부으면 자 이제 술을 딱 부었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눈물처럼 튀어오르는 술 방울이 술이에요. 술. 오타가 자꾸만 있네요. 미안해요. 술 방울이 솔방울인가? 잠깐 미안해요. 자 다시 솔방울이 제대로 친 것 같은데 이 못난 영혼을 휘감고 자 이 내 영혼을 막 휘감아요. 그렇죠? 그리고 온 몸을 뒤흔드는 건 어떤 까닭이냐.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내가 술을 딱 부었는데 그게 방울이 튀어서 내 영혼도 휘감고 내 온몸을 다 뒤흔들었대. 그러니까 비로소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누이하고 나의 내면과 나의 못난 내면과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누이의 죽은 영혼이 교감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된 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제망맥하고의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면 소재가 똑같죠. 죽은 누이에 대해서 그치? 딱 그 추모를 한다라는 점이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을 보자면 아까 혈육에 대한 표현 그쵸? 혈육에 대한 표현 어디 썼냐면은요 미안해요 좀 푸른피 그치? 푸른피라고 하는 혈육에 대한 표현이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또 얘는 지금 잘 보면은 차이점도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원래 제망매가는 죽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미타찰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미타찰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수당 미안해요. 여기 마지막에서 결국 나의 내면과 죽은 영혼이 교감한다는 점에서 그렇죠? 공통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통점은 아니고 약간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말을 제대로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또 이렇게 비교도 해보면서 정리를 꼭 해두세요. 자, 일단 여기